그렇게 할 거야. 근데 아이템이 50개 스타일을 동시에 하면 원피스도 있고 아우터도 있고 막 되게 막 뒤죽박죽인데 그걸 언제 다 이걸 일일이 다 잡고 있겠어. 네, 실질적으로 이 상품 코드가 중요한 코드인 거예요? 아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켓 예를 들어서 상품 코드가 여기 있잖아요. 만약 여기를 제가 비워놓잖아요. 근데 상품명을 넣었어요. 그러면 네.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아, 자동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카페입사 상품 코드 임의로 내가 어떤 코드를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면 그렇게 저장된다고. 여기 코드조차. 네, 실질적으로 이 상품 코드가 중요한 코드인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카페 집사에서 이 상품을 분류해 놓기 위한 코드인 거예요? 아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켓 예를 들어서 마켓 통합 관리에서 상품을 예를 들면 11번가에 쌌어요. 근데 11번가에서 주문이 들어왔어.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쐈어요. 카페입사한테. 네. 그러면 이 카페입사한테 들어온 이 상품이 만약에 재고 관리가 연동돼서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상품 안에 재고를 30장 넣어놨는데 네. 그러니까 11번가에 30장이 다 팔렸어요. 네. 그러면 이게 재고가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코드가 연동이 안 돼 있으면 재고가 빠진 게 체크가 안 되죠. 대신 이 코드를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그 코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 코드가 자체 상품 코드인데 이건 우리 관리 코드지 이 시스템에서 물리는 코드는 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물리는 코드가 중요한 거죠. 전산화에서. 물론 이제 수동으로 매칭 방법이 있긴 해요. 없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번가에 등록된 상품이 예전에 11번가에서 등록해놓고 카페입사는 없었어. 근데 주문이 들어왔어. 근데 이 상품이 여기서 연동했던 상품이 아니고 11번가에서 따로 등록한 상품인데 카페에서는 별도로 등록했어요. 그러면 자체 상품 코드는 동일할 수 있지만 여기 카페입사 상품 코드는 다르겠죠. 그러면 매칭 작업은 해줄 수 있어요. 수동으로. 그렇게 수동으로 매칭 작업하지 않는 한 같은 상품을 인식 못하는 거죠. 카페입사는 이 자체 상품 코드는 동일하더라고. 네, 왜냐면 전산을 물린 코드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칭 작업을 해주면 이제 내 카페입사가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아 11번가에서 이렇게 이 데이터로 오는 왜냐면 11번가도 자체 상품 코드가 있을 거거든요. 그쪽에서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이 자체 상품 우리의 W08 이 자체 상품 코드 말고 11번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을 등록하면 얘네들도 자동으로 이런 왼쪽에 이 상품 코드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11번가에서 내가 수동으로 매칭하는 작업을 마켓 통합 관리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온 이 코드는 카페입사 이 코드랑 동일한 상품이구나 이거 알고 이렇게 저장을 수동으로 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카운팅이 같이 되죠. 네. 그래 자체 상품 여기 상품 코드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다. 그다음에 자체 상품 코드는 우리만의 코드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뭐 W에 2021 시즌, 그다음 3월 코드, 그다음 원피스 이런 코드들이 있잖아요. 원피스 04번째 코드다. 그다음에 요거는 04번째 코드다. 이거는 이제 디자인 실장님이 잡아서 다 주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진열 상태, 판매 상태는 뭔지 아나요? 진열 상태는 이거를 그 사이트에 노출할 거냐 말 거냐. 진열한다. 우리 상점에서 진열한다 이런 되게 직관적이죠? 진열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진열을 바로 띄울 거냐 안 띄울 거냐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 상태는 보여주긴 한데 결제가 일어나게 할 거냐 안 일어나게 할 거냐. 그러니까 실제로 진열을 했는데 결제가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보여주기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시가 돼요? 가격이나 진열 안 하면 여기 뜨지도 않고요. 네네. 진열함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판매함이면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되도록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활성화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판매함 하면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가격이 뜨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판매 안 하면 이제 활성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제를 못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 yes와 no 이런 거예요. yes, no.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진열을 no로 하고요. 판매는 yes로 해놔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썸네일하고 상세를 나중에 등록한다고 그랬잖아요. 썸네일하고 상세를 등록하면서 yes로 바꿔요. 제가 수동으로. 이것도 자기가 이러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진열을 yes로 해놓으면요. 썸네일이 없는 퀘스천 마크가 뜬 상태에서 사이트에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매 상태도 사실 클릭도 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수정 페이지에서 딱 클릭이 1이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할 때 여기 이걸 또 클릭을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원래 노노 하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을 거거든. yes 이렇게 한 상태를 또 클릭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심지어 저는 진열함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신상이라는 노출되지 않은 카테고리에 넣어놨다가 다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둘 다 yes yes 해놔 이렇게 네. yes yes 해놓는데 노출되지 않는 카테고리에 넣어요. 저 카테고리가 그냥 비공개 카테고리. 비공개 카테고리. 예. 그래서 비공개 카테고리에 넣어놓으면 yes yes 해놔도 상품 썸네일 업데이트 안 했어도 문제 없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 노출 카테고리를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저는 이래요. 여기까지 해결됐죠? 네. 그다음 상품 분류는 뭐냐면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 건가요? 그 카테고리가 아까 말씀하신 이런 카테고리. 비공개 카테고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저기. 모든 카테고리 여기에 리스트업 돼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를 이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 숫자가 여러 개잖아요. 26번, 29번, 30번 카테고리 세 군데 동시 노출해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번 카테고리 그 다음에 바가 여기거든요. 이거. 네. 그 다음에 30번 카테고리, 31번 카테고리 노출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 숫자가 있겠죠. 이 카테고리 숫자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여기 있죠. 저는 신상이라는 비공개 카테고리 여기 비공개잖아요. 네.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고객의 볼 수 없는 카테고리 있는데 여기 뒤에 25번 보이죠? 네. 이게 그 카테고리의 넘버예요. 그럼 여기 세부 넘버도 있겠죠. 예를 들면 동시에 25번 카테고리, 아우터 카테고리까지 다 넣겠다. 그 다음 프로덕트 카테고리 넣겠다. 그럼 이건 24번, 아우터는 29번이죠. 다시 보면 저 그럼 프로덕트에 아우터, 탑, 바텀 다 있잖아요. 프리미엄까지. 저기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 번호를 다 넣으면. 근데 프로덕트에 왜 아까 숫자 넣으셨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방에 작업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일하지 않는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방에 여러 개를 동시에는 3개 카테고리를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어떻게 일하냐면 그냥 신상에만 넣는다. 25번에만. 25번에만 넣어가지고 썸네일 상세 업데이트 할 때 추가할 카테고리 넣는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 만약에 모든 아이템이 한 아이템이면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아이템이 50개 스타일을 동시에 하면 원피스도 있고 아우터도 있고 막 되게 막 뒤죽박죽인데 그걸 언제 다 이걸 일일이 다 잡고 있겠어. 그게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저는 만약에 내가 모든 상품이 한 카테고리다 요번에 하는 게 그러면 그게 더 빠르겠죠. 근데 제가 막 50 스타일 동시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박스에 50 스타일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우터도 있고 바지도 있고 뭐 이게 다 카테고리인데 일일이 이걸 다 잡아주면 시간이 더 많이 가. 어차피 썸네일 상세 페이지 등록할 때 또 한 번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5분만 잡아준 거예요. 비공개 신상 여기. 비공개 신상 카테고리만 넣은 거죠 저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끝났죠? 네. 그다음에 상품 분류, 신상품 영역, 상품 분류, 추천 상품 영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사이트는 없는데 어떤 사이트 레이아웃 가면 여기에 카테고리에 갔을 때 우리는 그라고 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클릭 몇 번만 하면 사실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윗부분에 베스트 상품이라고 롤링되는 거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근데 우리 사이트는 제가 뭐 그런 거 없앴어요 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yes와 no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yes 하면 그 처음부터 롤링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베스트 상품은 어떤 건지 어떻게 뽑아야 되는? 그것도 기준을 만들 수 있어요. 누적 판매 수량으로 할 수도 있고 클릭 수량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옵션 줄 수 있어요. 카페에서. 엑셀에서 못 주고. 엑셀에서는 못 주고 yes와 no 무조건 노출한다, 안 노출한다 이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노출했을 때 순서는 어떻게 매길 거냐 그거를 뭐 판매량이나 클릭량으로 옵션을 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메뉴를 다 없애놨다. 베스트 노출하는 자체를 없애놨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비워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카테고리는 지금 안 쓰는 메뉴이기 때문에 쓰는 데들은 쓸 수 있는데 쓴다 해도 저는 비추천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자는 되게 좋은 구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품이 잘 팔리거나 클릭량이 많이 나오는 것을 카페에서 확인해서 나중에 수동으로 올려주는 게 효율이 더 좋아요. 신상이 얘가 효율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굳이 먼저 노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노출 메뉴를 쓴다 그러면 롤링바 홈페이지 쇼핑몰에 가면 여기 막 뭐 베스트 잘 나가는 이렇게 막 롤링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메뉴조차 처음부터 수동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수동으로 넣을 수 있지만 아직 효율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신상인데 그렇게 넣어보고 한번 데이터 봐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죠. 그건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상품명. 상품명 말고도 상품명이에요. 노출 상품명. 원피스, A 원피스, B 원피스 뭐 이렇게 써볼게요.
이 상품명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상품명 정하는 건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이게 메모했다가 상품명은 이거를 단순히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거 끝나고 상품명 정하는 방법을 따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네. 상품명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검색에 얻어 걸리고 효율이 좋은 상품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상품판 엑셀판이 있잖아요. 네. 그 엑셀판에서 상품판은 실장님이 안 하세요. 상품명은 제가 쳐요 마지막에. 이거 하기 전에 상품명을 다 친 다음에 그 친 상품명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여요. 자, 그 다음에 영문 상품명은 우리는 웹사이트 안 하니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관리용 상품명이라 노출되지 않는데 우리만의 상품명을 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도매 상품명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죠. 저희는 보통 뭐 넣어요? 우리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네. 공급사 상품명에 제 상품명을 넣어요. 업체 상품명. 뭐 예를 들면 뭐 도매에서 뭐 탐브랑 뭐 이렇게 지었다. 이 원피스는. 그 다음에는 이 미샤. 그 다음에 이건 코코 이렇게 지었다. 그럼 그거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 이런 건 다 실장님 입력해 주세요. 저희 만약에 그거는 어떻게 해요? 생산품. 생산자는 찰랑이라고 정했어요. 우리 회사명을 그냥 넣어요. 네. 그 다음 모델명은 우리는 안 쓰기 때문에 안 나요. 모델명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뭐 삼성전자 MT230 뭐 이런 게 모델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체 상품 코드가 모델명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둘 중에 모델명도 따로 있고 자체 상품 코드도 또 따로 있고 둘 다 관리하는 회사가 있긴 해요. 네. 그런 회사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 노트북이 모델명 따로 있고 공장 코드 따로 있고 뭐 코드가 여러 개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건 걔네들의 관리 단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코드가 여러 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약간 안 쓰는데 만약에 뭐 그런 것들 받아서 판다 그러면 넣어야 될 필요도 있죠. 관리 관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마찬가지. 이게 노출 상품명이고 우리는 이거 관리 상품명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상품 요약 설명이랑 상품 간략 설명은 우리가 넣지 않아요. 지금은. 왜냐면 우리 사이트가 이 구조가 아니거든요. 상품 요약 설명은 뭐냐면 우리 웹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도 쓰면 자동으로 노출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레이아웃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것 뿐인데 뭐냐면 여기 안에 요 밑에 여기다가 들어가는 글귀예요. 이게 요약 설명 이고요. 제가 거꾸로 설명할 수도 몰라요. 요약 설명, 간략 설명을 거꾸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뭐 해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안 써요. 지금 우리 레이아웃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안 써요. 그 다음에 간략 설명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노출화면에 이 상품 카테고리에 우리는 가격도 노출 안 하고 설명도 노출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가격도 노출하게 옵션을 선택했는데 그것도 우리는 다 뺐어요. 우리는 조금 더 화보형 느낌을 주기 그러면 저기에 가격을 제가 입력을 하고 싶으면 여기 간략 설명에 가격을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요. 가격은 뒤에 늘 칸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노출하냐 안 노출하냐의 옵션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다 넣어야 돼 무조건. 가격도 무조건 다 넣어야 돼요. 근데 이 화면에 보이게 하지 않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죠? 여기까지 설명됐죠? 우리는 안 쓰니까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설명에 원래 상세 페이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로 바로 상세도 다 입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 나중에 이제 이 작업을 하는데 상품 등록하는 법은 배웠잖아요, 한번. 여기 기본 정보에 여기 이 HTML 코드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써가지고 처음부터 입력하면 돼요. 그냥.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이거를. 전부 다요? 네, 이걸 입력하면 똑같이 여기 똑같은 입력가라는 거죠. 여기 입력하면 이 칸에다. 우리 그 XMD 다운받을 때도 플레이어 다운받으면 파일을 찾아갖고 했었잖아요. 네네. 결국에 이미지가 있어야. 그죠. 링크 값이 있어야죠. 저기 HTML로 변환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파일질러 통해서 상품 업로드 하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방금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떤 거요? 방금. 이거? 네. 기존에 등록된 상품. 기존 등록된 상품이네요. 네, 그러면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려고 해요. 이미지도 아예 없어요. 이미지가 왜 없어? 이미 다 찍었을 텐데. 찍어서 올려놓기만 한 상태. 파일 서버에 올려놓죠. 그럼 그 경로값이 나오겠죠. 그 경로값을 이렇게 엑셀로 짜는 거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등록하면 링크 값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해됐을 네. 때. 그러니까 이게 빠르고 편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 지금 이게 파일질러에 올라와 있는 경로값이죠. 그러니까 파일질러에 올려놓고 경로값이 나오기 때문에 파일질러의 상품을 이렇게 경로값을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 오늘 지금 여기다 다운로드를 안 해놨는데 거기 거 다운 받으면 날짜하고 코드만 넣으면 자동으로 이 경로값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탭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빨리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코드를 다 입력하면 한 방에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썸네일 등록할 때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이미지가 뭐냐? 그 사이즈 스펙 그거는 카피사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칸은 무조건 작업을 해야 돼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선택의 문제야. 여기에서 해가지고 한 방에 올릴지 아니면 따로 올릴지는 본인의 선택. 그러니까 여기 이 파일질러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파일질러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저기서 저희가 호스팅 거 불러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을 파일질러는 그냥 솔루션이에요. 마치 플레이오토 같은. 그래서 저번에 서버를 2개를 불러왔었잖아요. IMG호스트 서버, 네. 카페사 본 서버. 네. IMG에 지금 여기 경로값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IMG호스트에 있는 게 아니라 파일질러 우리 카페사 본 서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파일질러는 솔루션이에요. 뭔 솔루션이냐면 우리 하드, PC 하드에 있는 파일을 카페입사 서버든 어떤 서버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서버들한테 올려주는 프로그램에 불과해요. 네, 마치 플레이오토처럼. 그래서 이미지가 경로값을 주고 이미지를 뜬다는 것은 특정 서버에 올려놔야 이미지 경로값을 가지고 띄워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질러를 통해서 카페입사 서버에 이미지를 업데이트 해놔야 이 이미지를 경로값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뿌려주죠. 보여주게 하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 불러오려면 카페24에도 등록이 돼 있어야. 그렇죠. 카페24 서버에서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일질러 이런 FTP 프로그램은 FTP라고 하거든요. FTP 프로그램 파일질러 말고 엄청 많아요. 그냥 파일질러가 효율이 좋으니까 내가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지. 그거는 FTP 카페24 FTP 프로그램도 있어요. RFTP 알집에서 만든 RFTP도 있어요. 파일질러 FTP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토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는 서버에 A라는 서버, B라는 서버, 혹은 카페이사 서버, 우린 공유 폴더 쓰는 우리 공유 폴더 서버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서버들 중에 그냥 파일을 올려주는 그냥 프로그램에 불과해요. 파일질러라는 말이 뭐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카페이사 같은 회사 이름.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FTP라고 하죠. 서버에게 파일을 올리는 프로토콜 약속을 FTP라고 하고, 이 FTP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사업자 명의 하나인 거예요. 파일질러는. 알집도 RFTP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도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왜냐면 하는 일이 똑같거든. 여기 있는 파일을 서버에 올리고 서버에 있는 파일을 내려먹고 그걸 웹상에서 하면 카페입사 FTP고 웹상에서 하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죠. 마치 플레이오토처럼. 무슨 말인지. 제가 예전에 웹상에서의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관점의 소프트웨어가 다르다. 효율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XMD는 웹용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토는 소프트웨어 개념이다. 그래서 이건 소프트웨어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런데 플레이오토도 소프트웨어지만 기록된 저장소는 어디예요? 자, 우리는 플레이오토라는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그럼 이 DB가 어디에 쌓여있어요? 플레이오토 서버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우리는 그걸 돈 내고 쓰고 있는 거고. 카페입사는 어딘가에 서버가 있어요. 목동에 있어요. 그 서버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돈 내고 쓰지 않고 무료로 쓰고 있는 거죠. 왜냐면 카페입사가 이걸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로 호스팅, IMG 호스팅 그런 거예요. 11번가에서 우리 이미지를 띄우려면 카페입사가 그거는 공짜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IMG 호스트라는 별도 서버를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래서 파일질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페입사에 있는 IMG 호스트라는 별도의 서버에 돈 내고 쓰는 유료 서버에 파일을 또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를 11번가에 뿌려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런 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카페입사만 쓰면 이 무료 서버만 계속 써도 돼요. 근데 이 이미지를 11번가에서도 띄우고 싶다 그러면 이 경로값을 해주면 액박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오토로 공유할 때는 IMG 호스트라는 경로값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됐죠? 네, 됐어요. 네. 서버 개념도 다 이해되고 무료 유료 다 이해됐죠.
그래서 미리 이 작업을 할 때 서버 카페인스타 서버에 올릴 걸 계산해서 12월 11일자 폴더를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코드명 W08M2 이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미 우리가 확정됐고 이 상품에 대한 네. 코드는. 그러니까 미리 액박 뜨더라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폴더 안에만 명확하게 이 폴더를 넣으면 되니까. 어차피 파일명 이 파일명 방식으로 파일명을 줄 거니까 우리 약속된 파일명 순서대로. 이해됐나요? 이해됐습니다. 네.